우열을 가리기 힘든 네. 감자와 고구마인데 생긴 것만큼이나 영양 성분도 다를지 비슷할지 비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비교 감자 대 고구마. 네, 먼저 열량 비교 들어갑니다. 어떤 게 더 높을까요? 감자 대 고구마? 고구마가 열량이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 의외네요. 탄수화물 한번 네. 볼게요. 탄수화물은 고구마 쪽이 한 2배 이상 많네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식이섬유. 감자와 고구마 중에 어떤 게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거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구마는 쪄서 먹다 보면은 네. 실 같은 게 보이잖아요. 맞아. 그게 식이섬유 아닐까요? 맞을까요? 네. 어떨까요? 식이섬유 짠! 짠! 어. 역시나 말씀하신 대로 맞췄습니다. 고구마가 조금 더 많아요. 겨우 하나 맞췄고 네. 그 다음은 이제 한번 그냥 열어볼게요. 당분. 네. 당분은 감자는 0이고 어. 고구마가 9.8. 어. 그다음에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역시 네. 감자는 0인데 네. 고구마는 이 정도가 들어있어요. 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칼륨은 또 어떤 게 더 많을지 볼까요? 아, 칼륨은 감자에 월등히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당지수. 당지수예요. 당지수는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짠. 오, 오. 감자가 좀 더 높고 고구마가 낮습니다. 고구마 당지수가 상당히 낮은데요. 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칼륨이 감자에 좀 많은 것 빼고는 영양적으로 고구마가 더 우월하다. 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분석을 좀 해주세요, 임경숙 교수님. 네,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러는데 아빠가 키는 더 크신 것 같고 엄마가 나한테 네. 밥은 해주시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골라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데요. 실제 이 감자 고구마를 이렇게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아마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고구마가 생각보다 칼로리도 많고 뭐 전체적으로 뭔가 많은 것 같네. 자, 여기에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수분 함량이에요. 감자의 경우에는 수분이 82.7%, 고구마는 상대적으로 수분이 낮아서 66.3% 들어있다 보니까 감자에 비해서 고구마에 뭔가 좀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도 높고 여러 가지 뭐 당분도 좀 많은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 두 개는 뭐 비교해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비슷한 쌍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영양소는 고구마에 많지만 실은 이 감자가 갖고 있는 요 칼륨 이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점을 좀 꼼꼼히 잘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 개의 라이벌을 대결을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감자냐 고구마냐 그것이 문제로다. 본론 들어갑니다. 건강 특성별로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할지 한번 비교 들어가 볼게요. 네, 두 분 전문가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감자냐 고구마냐 그것이 문제로다. 발음도 어렵네. 당뇨병 환자의 식사요법에는 감자가 좋을까 고구마가 좋을까? 한 박사님 편말 들어주세요. 고구마가 좋다고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고구마가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고구마가 감자보다 당지수 함량이 낮아 당뇨병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자색 고구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과 카이아포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는 미국 당뇨병 협회지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이게 감자, 고구마 배 따로, 밥 배 따로인데 이렇게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감자, 고구마를 아주 지혜롭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지혜롭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고구마가 감자보다 조금 요만큼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구마로 당뇨 환자들이 식사요법에 활용할 때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꼭 잊지 말고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반찬과 함께. 고구마만 드시지 말고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섭취량을 좀 조절할 수 있고 고구마만 드시면 과식할 수 있어요. 맞아요. 두 번째는 영양 균형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고구마만 드시다 보면은 막 두세 개가 그냥 간식으로 느껴져요. 식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찬이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셔야 포만감도 들면서 천천히 드시기 때문에 식사라고 생각돼서 과식을 막을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고구마에 조금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반찬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해 드리는 방법은 식사 순서를 좀 바꾸시는 거예요. 이 고구마만 간식으로 드시지 말고 밥상에 이
밥 넣을 공기에다 일단 거기 그쪽에다 넣으세요. 아, 밥이다 대신에. 이렇게 어. 밥 대신에도 사용을 하시고 제일 먼저 채소찬을 먼저 드시는 거예요. 샐러드를 드시든 나물을 드시든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생선이나 고기 드시고 마지막에 고구마로 입가심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구마를 천천히 나중에 드시면요. 포만감도 들고 영양 균형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고구마만 드시는 것보다는 다른 것과 함께 골고루 고구마는 적당량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감자냐 고구마냐 그것이 문제로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다이어트 식단에는 감자냐 고구마냐 무조건 적게 먹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두 교수님 뭐가 더 도움될지 표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로 나왔습니다. 이겨질지. 임 교수님. 네, 고구마라고는 했는데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실제 왜냐면은 이 다이어트 식단의 경우에는 감자나 고구마냐 어떤 걸 선택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섭취량이에요. 네,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고요. 제가 고구마를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식이섬유가 많다는 겁니다. 이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까 혈당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감자의 경우에 혈당 지수가 85. 근데 고구마는 55. 혈당 지수가 절반으로 뚝 낮아요. 그러네요. 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당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음식을 먹었을 때 혈액에 있는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가를 혈당 지수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높은 건 그만큼 빠르게 혈당이 올라가고요.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인슐린이 확 나와요.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데 인슐린이 나오면은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이 있는 포도당을 갖다 얼른 지방으로 만들어서 이런 곳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살찌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나오니까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갖다가 지방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혈당이 뚝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갑자기 피곤해지고 뭔가 이렇게 허기짐을 느끼니까 그다음에 달달한 간식을 또 먹게 돼서 오히려 이렇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의 경우에는 체지방을 늘리는데도 문제가 되지만 그다음에 필요 없는 그 간식, 과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고구마를 활용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구마에 생각보다 칼로리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감자보다는 조금 도움이 되지만 네. 섭취량을 조금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양 조절 잘 해야 되겠고요. 감자냐 고구마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소화불량, 위장병 환자의 식사에는 감자일까 고구마일까 두 분 편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드디어 감자가 나왔어요. 의견 일치됐습니다. 한 박사님. 네, 감자에는 위험 환자에게는 감자가 좋은 식품입니다. 감자 생즙은 점성이 높아서 상처에 막을 형성하고 상처를 보호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감자에 풍부한 비타민 C는 헬리코박터균과 활성상소의 독성을 없애 궤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 고구마 모두 기름진 조리법으로 요리를 하게 되면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교수님. 그 위장병 있으신 분들은 감자를 즙을 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어봤는데 썩 즐길 맛이 아니던데. 그래, 맛은 없구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네. 식품을 뭐 약처럼 이렇게 치료할 때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증상을 좀 완화시킬 때 이럴 때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는데요. 단 이제 이 감자 생즙을 드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분이 있어요. 이 감자 생즙에는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약간 알레르기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의 경우에 이거 드시면은 뭐 가렵거나 아니면은 졸리거나 또 이러한 그 소화불량을 느끼거나 이런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 생즙을 혹시라도 민간요법으로 활용하실 때는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지하셔야 되겠죠.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고 감자 생즙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